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하이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부동산 콜센터 TV입니다. 오늘은 플랫폼시티 시행 지침을 참고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을 집중적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도면에는 시행 지침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지도상에 표기해 두었기에 이것만 잘 보셔도 플랫폼시티의 개발 모습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건축물 및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지도를 보시기에 앞서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각 표시 영역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숙지하신 후에 도면을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곳은 녹십자 부지와 그 아래쪽 블록들입니다. 첨단 지식 1블록은 현재 녹십자에서 사용 중입니다. 용적률은 100%인데 자연 녹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첨단 지식 1블록의 일부와 첨단 지식 3블록은 준주거 구역으로 용적률 450%를 적용받습니다. 첨단 지식 용지는 녹십자 부지를 제외하고는 건폐율 60%, 용적률 450%가 되겠습니다. 현대 홈타운 위쪽 블록들의 모습입니다. 이 위치에 있던 한화생명 연수원이 없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모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초록색 격자무늬 공간은 이와 같은 공개공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보이는 붉은색 구조물은 직각 배치 구간을 표시해 둔 것이며 분홍색 격자무늬 영역은 이러한 모습의 부대복리시설 배치 구간이 되겠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배치 구간의 폭과 직각 배치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의 길이는 35m가 되겠습니다. 각 블록들의 일부 경계면은 이렇게 차량 진출입 불허 구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블록들의 코너 부분과 대로변에 인접한 경계면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지정된 것으로 이 구간 내에는 주차장 진출입로의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파란색 점선은 건축 한계선으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보도를 이 정도 폭으로 확보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블록에 따라 건축 한계선은 1m, 3m, 6m로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 2블록의 경우 입지상으로 봤을 땐 아마 주민센터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현대 홈타운 아래쪽 블록들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주차장 블록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밀집한 곳의 주차난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자 플랫폼시티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될 것이며 1층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림 이편한 세상 인근의 단독주택지의 모습입니다. 이 결정도에서는 단독주택 내 소로 및 중로, 획지의 구분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단독주택단지의 경우 주차난이 예상되는데 이처럼 주차타워 용지를 지정해두어 어느 정도 주차난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1 블록은 106획지, R2 블록은 22획지가 공급됩니다. 한 획지당 5가구를 기준으로 할 시 약 600세대 거주가 가능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의 심장부인 특별계획구역의 모습입니다. 이 마크의 의미는 디자인 특화 건축물이라는 의미로 쉽게 말해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특화 건축물의 예시는 이와 같습니다. 초록색 반원 모양의 이 부분은 오픈스페이스 공개용지로 지도에서 이 위치에 해당하겠습니다. 조감도 상으로는 광장 같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침상형 구조로 되어 구성역으로 진입하는 구조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배치 상태를 봤을 때 복합환승센터의 범위는 이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 8블록부터 10블록까지는 환승주차장 용도로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상 이 부분은 소방 관련 물탱크 시설 되겠습니다. 탄천을 따라 인접한 주상복합지와 복합용지에는 수변경관형 배치 구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변특화동의 배치 예시는 다음과 같은데 이는 주상복합에 적용될 모습으로 보입니다. 복합용지 5블록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예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M3 블록을 보면 부대복리시설 배치 구간은 지정되어 있으나 직각 배치 구역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좌우가 대로변인데다가 인접하는 블록이 없어 조감도처럼 약간 각도를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M3 블록 하단에는 층수 제한 배치 구간과 공동주택 제한 배치 구간이 동시에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에 오피스텔이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교 쪽 주택 공급 용지도 살펴보겠습니다.
A1 블록 같은 경우 석성 노변을 따라 층수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R3 단독주택 블록의 경우 총 16획지가 공급됩니다. RB1 블록과 RB2 블록의 획지 구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제조 산업용지의 경우 일부 부지에 2층 층고 제한이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감도 상으로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자동차 정류장으로 M3 블록 아래쪽에 있던 버스차 고지가 이곳으로 이전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 하단의 첨단지 식용지의 모습입니다. 별다른 특이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와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이곳 공공시설용지로 이전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공공시설이 들어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플랫폼시티 교통망의 주요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도로는 이번에 신설되는 이 두 개의 도로일 것으로 보입니다. 직선화 구간인 신수로를 곡선화하고 신정로를 주거밀집 지역을 거쳐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소로였던 신정로를 중로로 확장하고 주거밀집 지역을 관통하는 구역은 대로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구성역에서 신수로로 합류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단절되어 있는 경부고속도로 왼쪽과 오른쪽 부지의 접근성을 개선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 홈타운 주변의 도로도 신설 및 확장이 될 것입니다. 정문을 지나는 소로의 경우 중로로 확장이 될 예정이며 이곳에 중로를 신설하여 수지 쪽으로의 교통 접근성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S1과 S2 블록 사이의 샛길을 중로로 넓히고 이현초등학교 쪽으로 연결하여 수지 쪽에서 플랫폼시티로 접근하기 쉽도록 연결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블록 A1과 B5 사이를 중로로 확장하고 소현초등학교 앞을 지나 수지로 연결되는 도로도 신설되겠습니다. 조감도상 보이는 이 도로는 보정동 포스홈타운과 현대홈타운을 이어주는 도로인데 결정도면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실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로와 경부고속도로 아래로 지나가는 토끼굴은 신정로와 신수로 변경에 따라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도면을 보면 기존의 토끼굴로 연결되는 소로가 전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올린 다른 영상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플랫폼시티의 모습을 예상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플랫폼시티 준주거시설 용지와 상업시설 용지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